그렇죠. 이거를 이제 잘 써먹으면은 어떤 그 신적인 존재, 영적인 부분에 발달이 잘 되기 때문에 종교, 철학, 요런 심리적인 분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그 반대편에 있는 것과 이제 에너지가 통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어두운 공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멀리 있고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반대에 있는 것들을 서로 연동시키는 그런 일. 어떤 중매, 중개, 브로커 같은 이런 역할도 잘하는 능력이 있다. 월살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월살은 자기의 모습이나 그런 정체성을 좀 잘 숨기고 누르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게 잘 맞는 거죠. 월살은. 그래서 일단은 월살을 정리할 때는 좀 밤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폼이 덜 난다. 정신적이다. 내 의지와 다르게 어떤 현상 상황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무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로 내가 부가 이익 이런 게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12신살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써먹으면 잘 안 맞고요. 그거를 실간을 하면서 관찰을 쭉 하다 보면 데이터가 좀 쌓여요. 그래서 이제 그 월살 대운 세운을 만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주춤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상승 중에 잘 나가던 중에 잘 풀리던 중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 변동, 주변의 어떤 환경 요소, 인간관계 때문에 주춤하는 현상, 변동을 따르는 현상,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게 그 타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내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변동이 따르기 쉬운 게 월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의 환경에 끌려다니고 주도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 내 의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내가 뭔가를 또 시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월살은 이중적인 성향, 환경, 상태 이런 것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뭐 이런 형태로도 잘 갈 수가 있고, 인간관계도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월살의 어떤 그 의자남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월살 의자남 봤어요. 의자남. 그러니까 살짝 이 월살이 있으면 그 비밀스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람 생각 마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 그 타의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죽는다거나 어떤 그 잘못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부가이익, 상속 증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월살 대운 세운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월살 오늘. 그래서 이 10년 대운과 세운에 이 월살이 들어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척, 가족, 지인 중에 어떤 몰락하는 형태, 어떤 희생이 따르는 형태로, 인간관계 희생이 따르는 형태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일, 상속이나 증여, 위로금 형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형태지만 이게 폼이 좀 잘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폼이 잘 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중적인 고달픔, 아픔 뭐 이런 것도 따르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방향으로만 사람이 살아가면 좀 더 편안하고 수월한데, 이게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환경에서나 어떤 복잡함, 그런 다방면,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에 어떤 신경을 써야 되고 해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환경에 쉽게 놓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마음 정신적으로 안정 요런 게 좀 덜 되는 형태로 인해서 고독함, 외로움 요런 게 좀 따르기가 쉽다. 이성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월살운에 그렇다. 그런 게 발생하기 쉽다. 사주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에 꼭 월살이 아니더라도요, 이 그 지지의 진술 충미들은 다 이중적인 걸 다 뜻해요. 진술 충미는 이중적이 아니라 이건 다양성이죠. 다양성. 왜냐면은 얘네들이 환절기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변동이 무쌍한 형태니까 엄청 많은 형태에다가 또 얘네들은 뭔가를 싹 집어 넣어버리고 몰락 시켜버리는 형태로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묘지에 대한 특징이 월살로 좀 약간 좀 바뀐 그런 거죠. 12신살이랑 그래서 12운성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월살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촉이나 감이나 어떤 직감 이런 것도 상당히 뛰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좋다. 눈치가 그럼 빠르겠죠. 눈치 빠르다. 이거는 그냥 월살의 특징은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지에 있다. 연지에 있으면은 이 10대 초반에 그런 월살의 특징, 뭔가 몰락하고 망하면서 내가 그로 인해 조금의 어떤 부가이익이나 어떤 위로 뭐 이런 형태가 따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때 살아가는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월살 특징이다. 10대 20대 때. 그리고 이게 그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 또는 이 10대, 20대, 30대 때 이 시기에 살아가는 환경, 내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좀 왕성하게 하는 시기에 이 월살의 특징이 직업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 그런 형태로 형상이 나타나기 쉽다. 그리고 부모나 형제 중에 그 몰락하는 인자,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책임감도 좀 떼어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상속이나 어떤 혜택이 좀 따르는 것도, 위로금이 따른다든지 이런 게 좀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지에 있다 그러면은, 일지에 있으면 별로 좋지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 건 최악이죠. 이거는 좀 좋지가 않네요. 예. 하여튼 일지에 있으면은 그 좀 빠른 이른 나이에 어떤 몰락하는 그런 배우자의 그런 게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시기에도 꼭 배우자라만 볼 수가 없고, 여기 이 진토를 보면은 얘가 임신을 임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지금 임묘를 하는 얘네들, 이 성을 봐야 되는, 이거 아빠인지 엄마인지 할아버지인지 어떤 형제인지 이런 걸 좀 봐줄 필요가 있죠. 임묘 그런 걸로 몰락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부가이익이 창출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내가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마음가짐 또는 직업적인 상태가 월살의 느낌이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주에 있으면은 이거는 말년의 어떤 나의 정신 상태, 환경, 활동 무대, 직업적인 상황 뭐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이거는 배우자와의 나가 되니까 배우자 또는 나와 함께, 그러니까 배우자와 내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 활동 무대가 그런 형태, 또는 내가 어떤 말년의 환경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자식이 어떤 요런 모습에 놓일 수 있다. 월살 느낌에 놓일 수가 있다. 요런 거를 봐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수 식신이 임묘하는 뭐 경 요런 일주다. 그러면은 식신이 임묘하는 형태니까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어떤 몰락인자, 자식이 어떤 성장 발전을 하는데 계속 어떤 방해 요소, 장애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런 보상, 혜택이 따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최악의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커가고 발전에 따르면서 떨어져 나가면 좋겠죠. 찢어지면 좋겠죠. 자식을 멀리 보내면 좋겠죠. 없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관성으로 쓰는 그 여성분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관성이면 임수 이렇게, 아니 정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몰락을 하면서, 그러면 남자 배우자가 일찍 어떻게 되면서 나한테 어떤 산속 증여 혜택 이런 게 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부모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신금이 임묘하는 자리, 그러면서 그 여기에 보면은 을목 편인이 있으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부동산 형태의 지적자산권 형태의 이권 형태의 그런 어떤 증여나 상속, 어떤은 그런 위로 형태의 그런 게 좀 따른다든지, 요런 거를 의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 월살이 이게 항상 이 12신살보다는 이 12신살을 활용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2신살 이 느낌은 진짜 어떤 고수가 돼야지 좀 잘 써먹을 수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나랑 반대 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나랑 떨어져 있다, 멀리 있다. 이 운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쓸 수 힘들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나보다 윗단계다. 그래서 내가 끌려다니고 그로 인해서 배울 점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이 뒷단계는 내가 다루기 쉬운 상대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참고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각각이 어떤 12신살의 그 특징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이 개념이 지금 중요해요. 월살 자체로만은 어떤 해석을 하는데 무리가 있고요. 거기에 항상 어떤 십성적인 거를 집어 넣어서 참고를 많이 해줘야 돼요. 항상 말했지만은 이 12신살은 그 모든 사주 해석 풀이가 끝나고 마지막에 살짝 곁들이는 정도만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장 김치를 담는데 배추를 자르고 간하고 양념 치고 통에다 집어 넣는 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깨소금 좀 뿌리는 형태 정도로 12신살을 써먹으시면 좋아요. 요 정도로 써먹으면 좋아요. 이 각각 이 12신살 하나하나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 특징을 김장김치에 깨소금 마지막에 뿌리듯이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12신살을 써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월살 있다고 너무 이 월살 뜻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사주가 안 풀립니다. 12신살이 다 이런 느낌으로 써먹으셔야 돼요. 12신살에 맹신하고 너무 목매면은 12신살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12신살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속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 12신살은 목매면은 안 돼요. 해석 풀이를 하는데